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오픈 뱅킹에 대해 가지고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오픈 뱅킹은 제가 이제 그 2020년 ICT 기술 키워드 쪽을 이제 좀 우리가 다루겠다 하면서 요렇게 좀 몇 가지들을 선정했었었는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 사실 오픈 뱅킹을 이루는 기술이 뭐 어떤 신기술이다, 뭐 전략적 기술이다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온 지도 오래됐고 그 다음에 좀 뭐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요. 이미 보편화되어진 어떤 기술들인데 그래서 오픈 뱅킹은 사실은 기술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정책과 서비스적인 관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루지는 않을 생각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오픈 뱅킹에 대해 가지고서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요청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요청들이 좀 있으셔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ICT 기술 키워드, 우리가 이제 현재 그 2020년 ICT 기술 키워드라는 어떠한 소주제를 해가지고서, 그 오버뷰부터 시작을 해서 인공지능, 자율사물, 5G까지 영상으로서 다뤄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맥락이라기보다는 약간 번외편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번외편이라 생각을 해주시고 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뱅킹이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달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죠.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가지고서 뭐 지금 뭐 사람들이 뭐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고 아직까지 거기 뭐 잘 모르시는 분들 잘 모르시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픈 뱅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근데 영국의 OBIE, 이 OBIE라는 거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오픈 뱅킹을 갖다 표준을 수립을 하고 뭐 실행을 갖다가 총괄한 어떤 이제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OBI에서는 어떤 새로운 브랜드이다라고 이제 그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새롭고 그 다음에 새로운 브랜드, 뭐 새롭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아주 그 보안성이 있는 어떠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런 이것이 무엇을 제공하느냐? 그냥 패스트도 아니고 슈퍼 패스트예요. 슈퍼 패스트. 뭐 슈퍼 패스트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혁신적인 뱅킹 프로덕트를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금융 결제에서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핀테크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슷하지만은 약간의 다른 이유는 이제 시작의 목적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좀 될 겁니다. 거기에서 영국도 이제 금융산업이 상당히 발달돼 있는데 몇 개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그래 영국의 어떤 모든 금융 서비스를 대다수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해가지고서 너희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오픈 API 형태로 오픈을 해라. 그래서 다른 스몰 금융 업체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한 부분이 좀 있었었고, 우리나라는 뭐 비슷한 맥락일 수는 있지만은 이제 핀테크 기업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이제 좀 자생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좀 금융 경쟁력을 좀 높이겠다 하는 목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정의 차는 있지만은 어쨌든 공통적인 맥락 자체는 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오픈 API 형태로 오픈을 해가지고서 이제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은행에 있는 데이터를 보려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그렇는데 이제는 은행에서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오픈 API 형태로서 공개를 함으로써 그 오픈 API를 타 은행을 연결할 수도 있고 또는 TPP 다른 제3자가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서 제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사용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TPP를 통해 가지고서든 아니면 타 금융기관을 통해서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들의 어떠한 내역 정보들을 이제 하나를 통해 가지고서 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열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맥락은 다 동일한데 이제 국가별로 제공하는
방식과 그 제공하는 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을 조금 보게 되면은 국가별 오픈뱅킹 현황을 좀 이제 요약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영국인데 오픈뱅킹을 가장 이제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좀 그 잘 열심히 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인데 2018년 1월 달에 이제 9개 주요 은행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오픈 API 서비스를 실시하게끔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타 은행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조그마한 금융업체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도 그러한 오픈 API를 이용해가지고서 이 은행 업무를 갖다가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 EU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인데 PSD2를 발표를 했습니다. PSD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페이먼트 서비스 디렉티브라 해가지고서 그 이제 그 EU 회원국들의 어떤 금융 결제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지침과 어떠한 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인데, 그래서 PSD2를 발표를 해서 그 이제 각국 이제 EU 회원국들이 내부적인 어떤 금융 법률이라는 제도를 정비를 하게끔 유도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외부 은행이 그 회원국들의 은행이 외부 사업자들에게 이 오픈 API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는 그 오픈 뱅킹을 열심으로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고 그 16년도에 최초로 지침을 갖다 발표를 했고, 지금은 이제 오픈 API가 한 310개 10여 개 종이 오픈 API 형태로 개방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호주도 이제 하고 있는데 작년 7월 달에 4대 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오픈 뱅킹을 실시를 했고, 올해 7월 달이죠. 올해 7월 달에 이제 전면 시행에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금융 서비스 자체가 원체 발달한 나라라서 정부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개별 금융 기관들이 뭐 필요에 따라 가지고서 여러 가지 형태로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은 사실은 그 이제 유사한 것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7년도 8월 달에 오픈을 한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오픈뱅킹하고 유사한 거죠, 이게 지금. 오픈뱅킹하고 유사한 건데, 그래서 금융권에서 그 공동 오픈 플랫폼을 개통을 해가지고서 뭐 여기에서 이제 API들을 가져가 가지고서 은행 서비스를 갖다가 뭐 제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핀테크 업체가 이러한 공동 오픈 플랫폼을 갖다가 이용을 해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체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했는데, 이게 상당히 유명무실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이제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제외가 된 거죠.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인데 뭐 은행을 은행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은행인데, 그래서 이것이 제외가 됐었고, 두 번째는 이게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체 API는 400원에서 500원의 수수료 은행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그 정도 수수료 내고서 하게 되면은 이게 경쟁력이 없죠. 이게 도대체 될 수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이게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 서비스를 하고는 싶은데 뭐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는, 뭐 금융 서비스를 금융을 금융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서는 유명무실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해서 2019년도 2월달, 작년 2월달에 오픈뱅킹을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그래서 핀테크 업체들, 그 다음에 은행권 이러한 곳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실무 어떤 협의체를 만들었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을 만들어갈 것인지 대가 논의를 했죠. 그래서 뭐 설왕설래 끝에 이제 오픈뱅킹의 원칙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첫 번째 하나가 이제 참여 대상을 확대를 시키자. 쉽게 말해서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업체도 좀 끼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픈 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모든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들이 다 이용하게끔 해주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수수료 좀 낮추자. 너무 비싸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해진다 해가지고서 수수료를 10분의 1에서 많게는 20분의 1까지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현재 그 오픈 플랫폼에 1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줄이겠다라고 이제 원칙을 세웠죠. 또 하나는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좀 이제 운영 시간도 늘리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원활하게 좀 작동이 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이제 그 합의를 보게 된 겁니다. 합의를 받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그 KB국민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은행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오픈뱅킹이 시범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가 됐고, 그리고 나서 뭐 아시는 것처럼 12월 달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 거죠. 시행이 됐고, 12월 달에 12월 중순 정도쯤에 시행이 됐으니까 지금이 한 7개월 조금 더 된 거죠. 그러니까 7개월 조금 더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이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이 있고, 한 1, 2년 지나보게 되면은 오픈뱅킹에 대한 성적표가 나오게 될 것이고, 뭐 개선해야 될 포인트라든지 확대해야 될 요소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픈뱅킹이라는 어떠한 큰 맥락은 똑같지만 국가마다 제공하는 방식과 서비스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 범위도 다르게 되는데, 한국의 오픈뱅킹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공동형 플랫폼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각각의 개별 은행들이 API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핀테크 업체가 있다.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조회 API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 A라는 핀테크 업체 모바일 앱이라든지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은행에 있는 잔고 조회를 갖다가 하게끔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이 핀테크 업체가 1번 은행, 2번 은행, 3번 은행, 4번 은행 다 하면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쪽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조회 API를 다 연결해가지고서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구조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금융 공동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은행들이 다 물려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픈뱅킹 공동 업무 시스템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서 이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 공동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하고 서비스를 연결하게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물려 있는 이제 은행들은 모두 다 조회 서비스가 조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 가지고서는 핀테크 업체들이 훨씬 부담이 덜하고, 그 다음에 시작 자체가 상당히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 우리나라 오픈뱅킹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오픈뱅킹이 제공하고 있는 API 서비스는 현재로서는 6개입니다.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오픈뱅킹 공동 업무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 API들인데 6개입니다. 그래서 조회가 4개고 이체가 2개인 거죠. 이렇게 6개를 갖다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순 조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체라는 어떠한 이제 그 서비스도 오픈뱅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체는 하지 않고 조회까지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테스트 베드를 제공합니다.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데, 이건 뭐냐면 금융은 상당히 민감한 거잖아요. 그래서 핀테크 업체가 이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공동 업무 시스템하고 연결을 시켜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체를 그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 실시를 했는데 뭐 잘 안 됐어요. 잘 에러가 나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충분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이제 해당되어지는 이제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어떠한 좋은 어떠한 구조인 거죠. 이것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뱅킹을 얘기하게 되면 항상 이제 따라 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게 되는데, 오픈뱅킹을 함으로써 이러한 뭐 서비스들도 있지만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AISP, 계좌정보 서비스 사업자라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계좌 정보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계좌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지고서 이제 자산 관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개인한테 맞춤형 어떠한 뭐 종합적인 어떠한 이제 재무 관리를 갖다가 개인 재무 관리를 갖다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은행권에 있는 모든 은행권들하고 대부분의 은행권들하고 다 연결되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PISP라고 해가지고서 지급 지시 전달 사업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느 상점에 가가지고서 물건을 사고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해당 상점에서는 자기의 거래은행에다가 이제 거래은행에 접속을 하게 거래은행에다가 이제 통지를 하게 되고, 그 상점의 거래은행은 카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서 이 고객의 은행하고 이제 접속을 해 가지고서 해당되어지는 어떠한 이제 대금 결제가 처리가 되어지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죠.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PISP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고객이 PISP에다가 지급 결제를 갖다가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상점에다가 돈을 얼마나 샀으니까 지급해줘 라는 것을 의뢰를 하게 되면은 PISP에서 고객 거래 은행의 정보를 조회를 해가지고 잔고가 있는지, 이러한 그 상점에다가 돈을 지불해도 되는 것인지를 갖다 체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점에다가 이렇게 돈을 지급해 달라. 또 이제 이체 서비스 같은 거나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PISP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서 실제적인 어떠한 이제 대금 결제의 흐름이 발생하는 그러한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과가 뭐가 다르느냐? 보시는 것처럼 참여자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게 되죠. 상점 은행이 필요 없게 되고 카드 네트워크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 참여자가 줄어든다가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게 지금 참여자가 줄어든다. 참여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거래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 거래 수수료가 최소화될 수가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고, 상점 측면에서도 좋은 것이 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러한 PISP 같은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이제 대두되고 있죠, 지금 현재.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오픈 뱅킹이 앞으로 어떻게 발달할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한 7개월, 8개월 된 시점에서는 이제 금융권 공동 오픈 API로 시작을 하고 그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공동 오픈 API는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공동으로 제공하는 거고,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뭔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만이 은행의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개별 오픈 API가 점점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실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금융기관들이 개별 오픈 API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중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뭐 그 개별 오픈 API를 제공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사용자들이 이제 찾게 될 것이니까 그 개별 오픈 API를 연결하는 핀테크 업체들이라든지 제3의 금융 서비스업들이 계속 늘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당되어지는 은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뭔가 또 하나의 생태계가 구성되어지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공동 오픈 API도 중요하겠지만 은행들은 점차 개별의 오픈 API를 갖다 좀 더 좋은 것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형태로 발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ISP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러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들 또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픈뱅킹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뭐 기술적인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API라는 것이 뭐 사실 신기술은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술이고 상당히 성숙되어진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뭔가 차별화된 서비스라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창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러한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 오픈 뱅킹의 어떠한 뭐 환경이다라고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